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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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나이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현이고요. 저는 해복입니다. 오늘 하루는 잘 지내셨는지 금요일인데 다들 청취자분들이 잘 지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대학생분들이면 방학이라 알바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무슨 일을 하고 용돈벌이 하면서 살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알바를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방학 동안. 그쵸? 방학 때는 다 해보죠. 응. 대학생 때.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리고 뭐 엄마 나이 때에도 부업이라든지 알바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알바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꺼냈는데요. 맞아요. 오늘 주제가 뭐죠? 알바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했지, 우리는? 그리고 어떤 태도로 했지? 그리고 알바하면서 내가 챙겨야 될 태도나 아니면 챙겨야 될 중요한 점들은 뭔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좀 알바했던 썰들 풀어보고 또 부당한 거를 당하기도 했을 거고 처음으로 사실 알바를 하면 거의 청소년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생 때 대학생 되자마자 하고 싶었던 게 알바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용돈벌이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산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첫 사회 생활이기 때문에 알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두현 씨는 알바 고수잖아요. 알바 고수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알바를 많이 해왔지만 고수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머리가 진짜 좋으신 분들이에요. 뭘 해도 일머리가 좋다. 그리고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갖가지로 멀리 내다보면서 좀 빠릿빠릿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진짜 찐 고수. 저는 약간 그냥 기본 평타만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현 씨를 알바 고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진짜 다양한 알바를 많이 해봐서 알바 고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는 또 아닌가 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알바할 때는 잘렸었거든요. 그래서 고수는 진짜 절대 아닙니다. 왜 다들 뭐라 해야 되지? 처음 알바 가다 보면 20살 때 사회생활 되게 안 해보고 가보잖아요. 엄마나 선생님 이외의 어른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처음일 텐데 전 거기서 숫기가 없고 사회성이 좀 부족했었던 터라 첫 알바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한 하루 만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네. 뒤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네네네. 그럼 그 첫 알바는 무슨 알바였어요? 처음 알바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근처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있는 막국수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 거기에 붙었죠. 내일부터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을 명시를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착각하고 지각을 한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처음부터 주방 이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미지로 낙인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가 저도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손에 안 익으면 사실 처음 하다 보면 진짜 절대 안 익거든요. 그 알바를 몇 번 해봐야지 좀 손에 익는데 그 그릇이나 이런 거를 제가 손이 좀 작아서 들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걸 들려다 보니까 좀 불안해 보이시는 그리고 심지어 지각도 했으니까 안 좋게 보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루 만에 잘라요? 출근 날? 근데 좀 저는 그랬던 게 거기서 이게 처음 알바고 좋은 어른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아, 그쵸. 그래서 저는 좀 일할 때 숫기도 없고 이래서 인사는 하고 들어갔지만 애초에 그분들이 저를 딱히 좋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위축 들어서 더 행동이 소극적이었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었고 그 딸이 같이 일을 해줬었어요. 바쁜 시간에. 근데 그 딸이 한 실수를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근데 그 딸이 와가지고 그 사장님 딸이 와서 그거 내가 한 건데? 이모?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이모가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 좀
속상함을 겪었었죠. 그래서 더 위축되고, 제가 뭐 손님들이 뭐 드실 때 뭘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앞치마를 메고 서 있었는데, 그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너는 왜 안 웃고 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얼굴 표정 지적까지 하셨었어요. 그러고 그날 사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죠. 근데 저는 좀 억울했던 게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시면 모를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셨고 그걸 익히기도 전에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듣다 보면은 네. 물론 늦은 거는 좀 네. 뭐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까지 가혹하고 혹독하게 네, 너무 네, 네, 그냥 빌미를 잡으려고 계속. 네네, 빌미를 계속 같은데. 잡으시려고 엄청 그 이모님이 좀 쳐다보셨고, 그런 식으로 언행을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딱 알바를 딱 처음 하고서, 아, 돈 벌기 쉬운 일은 아니다. 첫 경험부터 그거를 네네네. 알아버렸구나. 네네, 그렇게 알아버렸어요. 어머나. 근데 알바를 하다 보면은 응. 두현 씨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좋은 어른보다는 응. 그렇지 못한 어른을 만날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양한 거죠. 뭐, 그 사람이 남한테는 잘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저랑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돈도 사실 늦게 받았어요. 그런 데는 돈 제대로나 주면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문자를 해서 저 돈을 안 주셨다. 응. 이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해서 응. 나중에 받았죠. 근데 그때는 되게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때 어렸기 때문에 내가 사회성이 없는 것도 죄송하고 늦은 것도 죄송하고 내가 웃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이제 크다 보니까 좀 사회성이 생기면서 뭐 어른들한테 말도 잘 붙이는 사람이 됐고 그냥 이제 그런 걸 받아도 너무 때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되게 20살, 20대 초반에는 실수를 하면 죄송하고 미안한 감정이 진짜 컸단 말이죠. 근데 막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면 죄송할 게 아니다. 그러죠. 라는 강한 마음이 좀 생기고 제가 잘못한 거면 진짜 죄송하다라고 진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알바를 해보면서. 정말 첫 알바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아니, 이게 첫 알바서부터 네. 지금까지 알바를 그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첫 알바부터 조금, 잘못 꾸였어요. 그 구슬 깨듯이 잘 깨어가야 되는데, 네. 제 첫 알바가 대학교 수시가 끝나고, 학원 모델 하러 간 거? 네. 그게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을 벌어본 네. 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술고등학교 때 보니까 학교에서도 모델 알바를 부르고 주변에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다니는 학원에서도 알바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이게 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인체를 그리는 입시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미대에서. 네, 미대 입시죠. 미대 입시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학원에서 모델을 많이 불러서 시험을 보는데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입시철 되면 아시겠지만 시험을 거의 매일 보잖아요. 네, 그리고 시급도 꽤 괜찮아요. 그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시급이 꽤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우리 최저 시급이 막 7,000원 막 이랬는데 10,000원 줬을 거예요. 10,000원 주는, 특히 학교에서 하면은 10,000원 주는 데도 네네네. 많았고 뭐 조소학원이나 이런 데는 진짜 시급 세게 주는 데도 많아서 근데 많을만 해요. 많은 일만 하죠.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때 제가 잘못 끼었다고 하는 이유가 편한 일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생각해버려서 그때부터 미술학원에 망령이 되어서 미술학원에 배회하는 알바 인생을 살았죠. 저는 이 모델 알바가 진짜 한 50분을 가만히 앉아있고 10분을 쉬고 50분을 가만히 앉아있고 10분을 쉬고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과 그 앉아있는 시간을 계속 하는 건데 그러면 앉아있으면 그 학생들이 저희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심지어 무슨 기물을 들 때도 있고 옷을 뭘 입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와라 뭐 회색 추리닝을 입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있어서 그 옷이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그런 모델 알바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안 되는 맞아. 알바고 저는 좀 잘 맞았는데 가만히 있는 걸 잘해가지고 근데 좀 꺼려졌던 게 이게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그 사진이 다른 학교도 가고요. 제 얼굴이 담긴 사진이 그 다른 학교도 가고 다른 학원에도 망령처럼 제 사진 떠돌아다니거든요. 그 미대 입시판에. 그러고 약간 또 잘 그려지면 그게 미대 입시라는 그런 사이트에 잡지 같은데. 잡지나 학원가에 잡지 같은 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뭐 그렇게 모델하기 좋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좀 꺼려 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엄청 찍히거든요. 학생들도 찍고 학원에서도 찍어서 그걸 프린트해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대대손손 자료로 만들잖아요. 네, 대대손손 자료로 돼서 저는 좀 그게 쉽지 않은 알바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저는 그럼에도 그냥 여기 있는 사진들 있어봤자 뭐 학원에만 계속 있겠지 막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도 모델하기 좋은 얼굴이 아니어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우리 학원에서 미술학원 같은 데서 이제 그림 그리다 보면 진짜 무슨 한 2009년, 2008년쯤에 찍은 것 같은 그런 자료 사진들이 막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미녀들의 분이 살아남아 계세요. 그냥 미대 출신의 그냥 언니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쉬운 알바로 코 깨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미술 학원을 네. 전전하면서 다른 중간에 다른 알바들도 했지만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나서 했던 거는 제가 예고 입시를 했던 학원에 찾아가서 그 면접을 봤어요. 저 여기 예고 이 학원 통해서 갔었는데 제가 미대도 갔다. 저를 써달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알바를 시작했죠. 근데 그러고 저는 막국수집에 그렇게 잘리고 나서 전 아이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키즈 카페에 갔었어요. 방학 때.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러면 몇 개월을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방학 쭉 7월, 8월 다 했고 그리고 9월, 10월, 11월까지 주말에 가서 계속 일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학교 근처에 있는데요? 아니요, 집 주변이었어요. 그럼 원해? 네, 그렇게 집에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특이했던 게 오픈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1월 18일이잖아요. 오늘 촬영이 1월 18일인데 만약에 1월 18일이 오픈일이면 1월 17일까지도 오픈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17일날 불러서 거기 목공을 하고 계신데 거기를 청소하게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오픈 멤버였던 거예요? 네, 오픈 멤버였어요. 어머나. 그런 막중한 책임을 받았네. 네, 근데 거기에 알바생들이 한 10명 넘게 있었는데 근데 거기도 다양한 사람이 알바생들이 거의 다수로 일하는 데였고요. 층이 막 2층까지 있는 엄청 큰 데여가지고 알바생 연령대가 어떻게 됐나요? 엄청 다양했어요. 19세부터 30대? 50대까지. 그래서 그 50대이신 분은 저를 애기라고 부르셨어요. 애기야, 애기죠, 실제로. 이렇게 하셔서 저는 나 애기 약간 이러면서 다녔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좀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아침마다 정모를 했는데요. 일하기 전에. 네. 근데 거기서 단톡방에 뭔가 매니저님이 뭔가 반말하지 말고 이렇게 잘 존중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자 이런 식으로 막 정모도 하고 이랬는데 어떤 분이 그걸 어기신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집에 가시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마치 쇼미더머니처럼 그 앞에서 바로 탈락시켜버렸어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온 가족분들이 있었거든요. 가족 단위로 알바를 하러 왔는데 만약에 동생이면 누나가 있었던 거죠. 누나랑 사촌까지 있었는데 그 셋이 같이 다니니까 그 셋도 같이 나가셔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셋을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웃겼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아침에 저는 약간 멍 때리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잘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아침에 3명이 나간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러면 일할 분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다. 근데 그분들이 나갈 때도 막 이 비속어를 써가면서 막 이발 이러면서 그 나가셔가지고 좀 응? 이게 무슨 분위기요? 이게 뭔 일이래? 이러면서 좀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첫 알바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반말에 써서 나가게 된 거예요? 좀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아. 매니저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고 첫 알바 때 그렇게 했었고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그때 당시 28살인가 29살인 남성분이 계셨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남성과 저를 장난으로 엮는 그런 행태들을 당하고 나서 진짜 너무 싫다. 더 남성을 죄송해요 남편 발언인데 더 남성을 좀 멀리하게 되었다? 네, 더 멀리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언행을 당연시하게 하는 그 남성분도 계셨고,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사장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애초에 그분은 12살, 20살 차이 나는 그 남편이랑 같이 그 키즈 카페를 차리신 거였고, 남자가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네네, 가족 경영이었고, 근데 그 남성분을 그렇게 나이 많은 남성분을 만났으니까 저도 9살 차이 나도 그게 용인이 된다는 양 그 여자 사장님이 엄청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엄청 하루하루 엮는 게 아니었고요. 그냥 장난으로 던진 말인데 제가 그게 엮여 있는 뭐 저기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언급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당했었어요. disgusting. 근데 이런 경우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 그쵸. 저는 말하자면 내가 만났던 최악의 사장님들에게 약간 이런 느낌이면 그 사장님 그 부부분들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에? 근데 일하는 사업장에서? 네. 오 마이 갓. 술을 먹고 올라오시거나 그 키즈 카페에 그래서 술 냄새가 엄청 났고 그리고 그 가게에서도 술을 드시고 그 다음날 잔 해들이 있어서 아침에 제가 치우기도 했었어요. 그걸 왜 두현 씨가 치워요? 오픈 전이니까 그걸 어머나. 치워야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너무 들으면서 네. 힘드네요. 그 마음이. 근데 미술학원도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왜요? 제가 갔을 때 저를 가르쳐줬던 원장 선생님이 계셨던 건 아니고 그 원장 선생님이 다른 원장 선생님한테 미술학원을 팔고 가신 거예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쵸. 이제 나갔는데 그 미술학원에서 정말 저의 지금은 더 연락 안 하는데 저희 첫 학생들을 만난 거죠. 네. 중학생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중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때 중학생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때 진짜 애들을 화장 엄청 진하게 하고 저보다도 진하게 하고 와가지고 어머. 그래서 그때 그 S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그 학생이 지금은 알죠. 그 친구가 너무 착한 거를. 근데 그 학생이 너무 이쁘게 생기고 너무 약간 나의 중학생 시절에 약간 놀던 친구들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쫄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선생님 근데 저 선생님 처음 미술학원 왔을 때 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희랑 같이 그림 그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해가지고 아니야 그런 거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은 그 학생들이랑은 재밌게 잘 지냈죠. 근데 우리 그 원장님이 일단은 뭔가 저에게 막 그렇게 뭐랄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냥 정말 빨리 보조 선생이 필요해서 이렇게 부른 거였지. 그리고 제가 조금 나대기도 했어요. 제가 막 좀 학생을 혼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너무 혼내서요? 너무 혼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입시 며칠만 안 남았는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이상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거리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걔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속상해서 부모님한테 말을 했나 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달라. 중학생이어서 그런가? 근데 저희 입시 때 예고 입시도 하고 미대 입시 때 보면 못 그리면 떨어진다. 이 말은 항상 메인 강사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아직 그 대입을 끝내고 도끼가 안 빠진 상태잖아. 네. 그래서 그 상태로 애들이 가르치러 가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험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험하게 말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험하게 말 안 그러니까요. 하고 그냥 너 이렇게 그러면 떨어진다. 진짜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말했을 뿐인데 참 나약하다. 근데 그 친구 되게 웃겼던 게 제가 그런 말을 해도 별로 타격을 안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가 엄청 조용하고 조금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삭히는 타입인가 보다.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미술학원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 부천과 인천 등지에 있는 CNC 미술학원들은 CNC는 뭐냐면요. 미술 예고 입시나 미대 입시에 되게 프랜차이즈 같은 맞아요. 느낌의 학원입니다. 근데 이제 인천과 부천 등지에 그런 학원들이 많으니까 어느 한 학원을 가면은 회복쌤 이 학원 다음 주에 어느 특강 때 선생님 필요하다는데 가줄래? 하면 저는 이제 옳다구리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맞아요. 그때 열심히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순회 공연 펼쳤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조금 나의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약간 내가 좀 사회성을 더 많이 기를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예를 들어 학생들을 대하는 것도 조금 어렵잖아요. 이제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대하는 거고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건 나보다 좀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저는 지각을 자주 했었어요. 안 되겠네. 지각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각은 그래서 제가 한 번 지각을 이제 경기하고 앞에 있던 CNC에서 지각을 한 2번인가 하고 너무 눈치가 보이고 지각을 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이후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맞아요. 앞으로는 한 1분 전에는 도착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맞아. 저도 첫 알바에서 지각을 했지만 지각은 절대 하면 안 되구나 딱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알바 가기 전에 10분 전에 가고 15분 전 그리고 5분이라도 늦어도 사장님이나 거기 매니저님한테 저 진짜 죄송한데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 교통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진짜 늦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기는 게 진짜 예의예요. 맞아요. 이게 사장님한테 미리 얘기해서 제가 왜 지각을 하는지 이런 걸 알려야지 사장님도 불안하면서 그 다음 알바는 언제 오지? 이런 식으로 교체는 언제 하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덜어주는 게 알바로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미술학원 순회 공연을 펼치다가 중간에 딱 몇 번 다른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초를 파는 가게에서 맞아요. 일을 하다가 잘렸던 왜 잘렸어요? 경험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뮤지컬 굿즈를 파는 알바를 하나. 제가 그때 놀러 갔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었잖아요. 시라노. 그랬나? 그때 그거 보러 온 거였어요? 아니, 보러 온 게 아니라 회복을 보러 간 거였죠. 회복이 그걸 팔고 있다길래 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같이 봤죠. 근데 그러고 같이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미쳤다. 아무튼 그 뮤지컬 굿즈 판매 알바를 하나 했었고 네. 또 하나는 뭐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 양초 파는 알바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응키우 캔들. 근데 내가 왜 그 알바를 시작했냐면 저는 항상 대학생 내내 뭔가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옷가게 이런 데서 알바를 항상 하고 싶었는데 저를 안 뽑아주는 거예요. 네, 경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휴학하고 있었는데 휴학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집 근처에 있길래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저를 뽑아주셨긴 했는데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시스템을 익히기가. 뭔가 너무 변수도 많고 저는 그때 포스기도 처음 만져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알바 말하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잘 적응이 너무 안 되고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뭔가 자꾸 혼자서 매장을 보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손님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저를 보더니 너는 아무래도 이거를 좀 하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하고 한 달 일하고 잘렸나? 3주 일하고 잘렸나 그랬었어요. 그래도 한 달은 일했네요. 저는 뭐 하루 안에 잘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느꼈던 게 이게 이런 어리바리한 사람한테 이런
이런 체인점 매장을 하나를 다 맡겨도 되는 건가? 이렇게 허술하게 굴러가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알바에 의존해서 모든 산업이 굴러간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뭐 직원도 있었겠죠. 극한데 그러니까 그 매장에 1인만 계속 하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사장님한테 혼났던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사장님이 그 매장에서 영어 노래 팝송만 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한국 노래를 틀었죠. 그런 전적이 하나 있고 제가 그때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를 좋아했는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커버송을 부른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반복 재생한 거예요. 매장에서. 저 혼자 있으니까. 네. 손님이 없었을 때. 네. 그 약간 노동요처럼 나를 위한.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나중에 혼나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사장님이 저를 이제 CCTV를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저를 봤을 때, 네가 손님이 들어와도 가서 접객을 안 하더라.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말을 안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말을 하긴 했어요. 저한테 손님 들어오면은 가까이 붙어서 얘기도 좀 하고 호객을 해라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은 제가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옆에서 보는데 막 옆에서 부담스럽게 붙는 거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던 건데 그런 거를 저한테 얘기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 와서 알았는데 일을 하는 도중에 그렇게 CCTV를 보는 게 불법이래요. 맞아요. 우. 제 친구는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편의점에서 책 본다고 몰라. 보고. 제발 그러지 마. 해복이 제 생각에는 해복이 판매직에는 안 맞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근데 그때 좀 그걸 잘리고 약간 자존감이 떨어졌던 게 나는 이런 뭔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알바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나? 약간 그런 생각에 좀 기가 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가게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좀 어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사실 미술학원도 계속 다녔었던 거고. 그쵸. 그 잠깐의 양키 캔들의 경험으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저도 잘렸을 때 약간 자존감이 진짜 확 깎였었어요. 그쵸. 뭔가 일을 파악하는 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안 맞는 일이었기도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키즈 카페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어떤 알바를 했었어요? 그 뒤로는 뭐 잠깐 행사 알바도 하고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 알바도 지원해서 한 일주일인가? 이틀 정도 일해보고 그러고 학교에서 하는 근로 맞아. 저도 학교에서 근로 진짜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근로가 진짜 꿀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하는 근로인데 좀 종류가 달라가지고 근처 초등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저 그거 뭔지 알아요. 그런 거 하면 그래도 꽤 시급이 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나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경험은 그 국가근로인 것 같아요. 한국장학재단인가? 아무튼 그런 데서 신청을 하면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렇게 근로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근로 해보는 것도 사무직이나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비는 시간이 많아서 본인 할 일이나 책 읽기나 맞아. 그 과제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추천드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대학을 다니는 매 순간 알바 빨리 더 해야 되는데 알바 자리 빨리 구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알바 경력이 없으니까 알바를 구하기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맞아요. 대학교를 옮기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알바를 좀 달씩 넣었는데 면접을 핫트랙스 이런 데 가봤는데 이미 마음에 뽑은 사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약간 제가 또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는 느낌으로 왜 불렀대?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떨어진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시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면접 볼 때의 꿀팁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고 그냥 어른들이 좋아할 만큼 방긋방긋 맞아. 웃어가면서 그러고 인사 잘하고 좀 밝은 척 하세요. 저도 좀 그렇게 마냥 밝진 않거든요. 보면 그냥 얌전히 묵묵하게 일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면접 볼 때는 텐션 업 어느 정도 시켜서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밝게 인사하면서 뭐 시키면 뭐든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해야지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운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나를 진짜 뽑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얼굴 한 번만 보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운도 따라줘야 되고 자기 태도도 좀 밝게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바 면접을 가면서 한 차례 또 좀 뭐라 해야 되지? 무례했던 경험이 있어요. 1시간 걸려서 갔는데 거기서 제 사진을 보고 실물이 다르다는 걸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 사장님이. 우. 다르시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쩌라고 진짜. 근데 그러고 제가 여기 알바몬을 넣다 보면 진짜 뭐 160명이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원자가 얼마나 많을지를 예측을 해주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 거를 열람도 하지 않은 미열람 처리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진짜 그 제목을 이 지원서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던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언급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써있어가지고 내가 너 부른 거다.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말투가 왜 그래 진짜? 그렇게 써놨길래 불렀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가게였어요? 그것도 키즈카페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 무례하다 생각을 그때는 이제 20살 초반에 넘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0대를 넘겼고 21살도 넘겼고 22살, 23살 때였으니까 조금이라도 1, 2년의 알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20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차피 다 안 되니까 대이고 좀 경력을 쌓여서 22살, 23살을 맞이했을 때 여긴 진짜 아니다. 이 사장은 진짜 일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잘 마무리하고 근데 저는 안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약간 내비쳤겠죠. 어느 정도 태도가. 근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그렇게 갔는데 네. 태도가 그따위면 진짜 현타 왔어요. 그래서 그 10분 보고자 보고 이 말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나? 별로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친구가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에 꽂아줬죠. 오 좋다. 근데 인스타 맛집이어서 손님이 너무 많고 제가 갔던 첫날 41팀이 웨이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진짜 거의 지금에서 한 5, 6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입맛을 잃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 대학교 다니면서 한 네, 거예요? 다 했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 과제 진짜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 했구나. 네, 했어요. 그 체력이 딸려서 과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는 제가 음식점이나 카페 알바를 꼭 해보고 싶어서 그 보건증을까지 떼서 왔는데 결론은 한 번도 못 해봤다. 근데 뭐 안 해도. 근데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사람 구실하면서 좀 일머리가 있는 걸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점이나 좀 프랜차이즈 이런 데 알바를 해봐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몸 편하는 게 일이 최고다 이런 생각. 맞아요. 생각하게 그리고 되더라고요. 맞는 일이 진짜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까 말했던 뮤지컬 굿즈파는 알바 있잖아요. 네. 전 사실 그게 되게 의외로 잘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부르신 알바 사장님이 되게 친절한 분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뮤지컬을 하면은 포토카드를 만드는데 한쪽 면에는 배우 사진이 있고 맞아. 이게 랜덤이 나오고 한쪽 면에는 내 사진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사장님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이제 그 뮤지컬 공연장 앞에다가 포토부스 기계를 두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을 뽑는 거였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 집 근처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았고 그리고 일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기기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으면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거를 또 바로바로 연락을 하면은 연락도 바로바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다시피 그 뮤지컬이 그러니까 하는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봤자 뭐
한 달 반, 2달 반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집 근처에서 하다가 저희 이제 압구정으로 시라노라는 뮤지컬 가는데 혜복 씨 너무 집이랑 멀어서 혹시 하실 생각 있냐라고 하길래 당연히 하겠다 하면서 저희 집에서 압구정까지 지금 진짜 개멀거든요. 그렇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감사하면서 다녔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아니었으면 내가 또 언제 압구정을 그렇게 매주 가보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 제가 좀 힘들었던 거는 그거를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계속 서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서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던 거랑 그리고 이제 목으로 판촉을 해야 돼요. 판촉이 맞나? 약간 호객.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포토카드 뽑아드려요.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계속 말로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아팠던 거. 근데 그럼에도 그리고 가끔 내가 말하다가 말에 막 꼬일 때가 있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민망박스. 근데 그 처음엔 진짜 그게 쑥스러웠는데 많이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럼 20대 초반에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뭘 했어요? 저는 그때 벌고 네. 한 달 다 썼죠.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어요. 20대 때 진짜.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대학교 가면서 용돈을 거의 안 받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집에서 통학을 했기 때문에 용돈을 받지는 않죠. 네, 그냥 뭐 학비만 부모님이 대주시고 나머지는 다 제가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바를 해도 많이 벌어봤자 한 달에 막 뭐 60만 원? 뭐 그 정도가 거의 최대였으니까 그렇게 벌고 뭐 필요한 것도 사고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3학년 때까지 제대로 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살기 위해서 알바를 했었더랬죠. 저는 두 번째 알바 때는 다 내내 12시간씩 진짜 주 5일 나와가지고 거의 200, 300 벌었고요. 그렇게 2달 벌고 그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 90몇만 원 정도 벌었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는 여행 갔어요. 오, 좋다. 해외여행을 그때부터 길을 들여서 좀 잘 가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랑도 가보고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제가 해외를 나간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20대 되면 해외여행 친구들이랑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갔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는 외부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용돈을 주셨었는데 그렇게 많이 벌다 보니까 또 조금씩 끊으시더라고요. 용돈을. 그래서 용돈으로 충당을 했고 그러고 대학교 바꾸고 나서는 좀 자취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이 꽤 길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생 때도 기숙사 살았잖아요. 네. 와, 그러면 진짜 그렇겠네. 그리고 첫 번째 대학교에서도 그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래서 집에 대한 갈망이 좀 컸었어가지고 자취방을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가지고 자취방을 얻었고 근데 자취방을 얻다 보니까 제가 번 돈이 바로 월세로 나갔어요. 모이지가 않아요. 알바를 하면 모이지가 않아.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네. 공과금 내고 이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에이씨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 손님 뭐 서비스직 했을 때 손님이 막 진상이었거나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사장이 진상인 경우는 있지만 손님도 진상인 경우도 많잖아요. 저 지금도 생각나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은키 캔들 조심해라. 이응큐 캔들에서 알바할 때 손님이 왔는데 결제를 하시고 제가 포인트를 적립해드렸어야 됐어요. 네. 저는 그때 너무 패닉이고 무섭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빨리 이 손님을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드렸어요. 근데 영수증을 손님이 보시더니 포인트 적립 안 되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손님이 포인트 적립해달라고 했는데 못한 건 제 책임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보낼 줄 알았는데 안 됐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막 하는데 남성분이 엄청 옆에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의 그 곤란함을 보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대로 처리를 하고 다시 드렸죠. 다행이다. 그래도 해결은 했네요. 근데 이걸 말하다 보니까 진상의 손님이 아니라 알바가 진상인데요. 그렇죠. 저는 알바할 때
그 중간에 호텔에 있는 키즈카페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피가 나는 거예요, 손가락에서. 어쩌다가? 근데 저는 그 피가 난 상황을 전혀 못 봤고 그냥 그 아이가 어디서 놀다가 어느 물건에 살짝 베여서 조금 피가 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피가 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놀라서 운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이모님들이랑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그 보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신 육아 도와주시는 분을 이모님이라 하는데 그 이모님이 애를 그냥 저한테 맡기다시피 본인이 애를 안 돌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다친 거예요. 근데 저도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못 보잖아요.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베이면 뭐 애가 다칠 수도 있지. 뭐 어디 찢어진 것도 아니고 진짜 조금 피가 난 상황이었는데 병아리 누물만큼. 네. 근데 애는 놀랐던 거죠. 근데 그 이모님이 저한테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네. 아니 자기가 잘 안 본 거잖아요. 근데 오셔서 너랑 놀았지 않냐? 왜 피가 나냐? 이런 식으로 저의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분이 진짜 양육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본인이 진짜 양육자한테 혼날까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잡으신 거죠. 애꿎은 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니저 하시는 분이 오라고 들어가서 쉬라고. 보호해 주신 건가요? 네네. 일부러라도 약간 분리시키려고 그냥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다시. 이렇게 해서 안에서 괜찮다고 저럴 수도 있지 않냐고 이러면서 되게 어른처럼 행동을 해주셨어요. 약간 그분이 정은 없었던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아 저게 진짜 일처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일처리가 딱 되는구나. 여기 이런 큰 곳에서는 호텔에서 5성급 호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느꼈죠 그거를.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는? 그냥 밝게 웃으면서 집에 갔어요. 저만 욕을 먹었던 거죠. 진짜 속상하다. 네, 그래서 약간 그 애를 볼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그 애를 오히려 더 안 보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 그 친구가 자주 왔어요? 네, 자주 오는 친구였는데 더 안 보게 됐죠.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한테 너무 사소한 일이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우울하고 뭔가 마음도 좀 내가 진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땐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때는 좀 때가 좀 타가지고 그냥 반감으로 그럼 애를 그냥 병만 있는 방에다 키우지 뭘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거칠게 좀 애들이 다치면서 뭐 그렇게 막 찢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맞아. 그래서 좀 억울하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약간 웃긴 에피소드는 예식장에서 알바를 하다 보면 그 어르신 분들이 계신데 약간 응대를 할 때 어머님, 아버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그 다른 하객분을 그 아버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나 총각인디? 나 아버님 아닌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했어요. 드디어 좀 뭔가 사회성이 아니라 뭔가 좀 능글맞음? 네, 저는 대처 능력? 이제 중간중간에 죄송합니다 안 하는 시기가 왔댔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냥 이제 웃기니까 저는 이제 능글맞아지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장난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하고 아버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고 좀 넘겼던 기억도 있고 좀 귀엽네요 그거는. 약간 예식장에서 알바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예식장이 되게 이쁘다 보니까 좀 사진을 찍어달라 하시는 하객분들 중에 사진을 이렇게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니까 모인 거니까 또 꽃이 엄청 예쁘고 이러니까 사진을 찍어달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찰칵 찍으면서 근데 약간 포즈가 별로 안 음. 예쁜 거예요. 이제 사회성이 많이 생겼으니까 하트 해볼까요? 하트?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작은 하트, 큰 하트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그리고 볼하트도 시켜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볼하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밝게 사람이 좀 능글맞아졌어요. 중간에. 근데 그런 사회생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센스가 많이 생기네요. 그러고 10,000원을 받았어요. 팁으로. 할머니한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거 안 했는데 10,000원도 주시고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진짜 구시대적 발상인 게 아가씨!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니까. 아가씨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갔어요. 네, 아가씨 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런데 아가씨가 이렇게 주줄줄 뭔 하시는 소리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띵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아가씨 내가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하고 그 결론 우리 사진 좀 찍어줘. 아니 그렇게 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어달라 하고 그리고 꽃이 예쁜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꽃을 챙겨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꽃을 얻어달라고 그런 멘트를 이빨린 말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가씨라는 말도 그렇고 뭐 너무 이뻐서 그렇다는 말도 그렇고 약간 불쾌한 말들인데 그 뒤에 숨어있던 본심은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라 꽃 구해줘.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웃겼어요. 그러고 그 파스타집에서도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좀 연령대가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할머니, 약간 중년 넘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꾸 저를 아가씨!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 사이가 부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저라는 여성을 막 아가씨! 막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남아 계셨는데 제가 마감을 하느라 청소를 엄청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없으니까 계산할 사람이 없어 보였는지 그 매장을 쩌렁쩌렁 울리게 아가씨!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씨라고 하시고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좋아해 아가씨를? 근데 그렇게 하고 거기 같이 일하던 남자 직원이 갔어요. 그 응대를. 다른 아가씨가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건장한 아가씨가 가져가지고 전 좀 기분이 좋았어요. 두현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하셔서 나이스. 진짜 아가씨네. 이러면서 생각했죠. 아니 그럼 남자 직원은 어떻게 부르시려고 자꾸 아가씨 그러시는 건지. 남자 직원은 아저씨 이렇게 부르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가씨라고 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여자들이 안 좋죠. 그니까요. 제가 근데 저도 아가씨라고 부르셨을 때 약간 그때 청소기 밀고 있었거든요. 그 약간 큰 홀이어가지고 청소기 밀 때 미쳤나 저 할아버지가 약간 어차피 안 들리시니까 이제 강한 마음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안 웃어서 막 혼났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 20살 알바 때는 근데 이제 아가씨 이렇게 하면 미쳤나 저 할아버지가 노망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쳤나 이러면서 좋은 반하네요. 네 그렇죠. 강해졌어요. 저도 약간 웃긴 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포토카드 알바할 때 네. 배우들을 보러 온 거잖아요, 팬들이. 네. 근데 어떤 중년 여성분이 자기가 원하는 정세훈 팬이었어요. 정세훈 포토카드를 원하는데 그 아이돌 정세훈이요? 네. 정세훈이 그것도 했었거든요, 뮤지컬에서. 정세훈 게 안 나와요 하면서 그분이 벌써 한 5,000원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안쪽을 제가 열 수 있잖아요, 문을. 그래서 제가 조작을 해드렸어요. 정세훈 포토카드를 위에 올려놓고 자 이거 뽑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 중년 여성분께 이렇게 해서 지금 뽑으시면은 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드리면 안 돼요. 해드리면 안 되는데 많이 하시니까 그냥 해드릴게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저 비밀을 잘 지켜주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던 의외로 약간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 귀여운 분들이 많았다. 근데 그러고 저는 또 알바할 때 사장님이 그 부부가 하는 업장을 그렇게 키즈 카페로 갔었고 1차 키즈 카페, 2차로 닭강정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부부였는데 약간
부인분을 자꾸 제 앞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약간 대놓고 민망 주는 느낌? 네. 답답하다.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참. 네, 그러고 제가 그때 뭘 당했는지 썼었는데, 네.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블로그 글을 썼는데, 저는 네. 이걸 당한지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요? 내가 뭐지? 답답한 일을 했을 때는 물건을 쾅쾅 내려놓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불만을 약간 표현을 블로그에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캐리커처를 그려주신 분 있어요. 그래서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자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난 한 번도 그림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놓고,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 캐리커처가 아니다. 저는 소묘, 이런 회화적인 느낌이 강한 사람이고, 저는 약간 뭉개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좀 흐릿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진짜 그냥 대충 들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그림을 진짜 똑같이 그렸거든요. 그 사장님 얼굴을. 근데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저한테 팍 내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그냥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저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치. 제 스타일 보여드린 건데. 근데 그러고 그 뒤에 본심이 스며했던 게 자기 캐리커처를 그려주면 거기 상호 로고에 쓰시려고. 이게 쌍갑도 아니고. 미쳤다. 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저희 동생이 네. 그 부천에 있는 어떤 그 클라이밍장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클라이밍장 굿즈로 맨투맨을 내셔야 된대요. 네. 근데 그 맨투맨에 들어갈 그림이 필요한데, 이제 동생한테 시킨 거예요. 동생 누나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 스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클라이밍 할 때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려드렸는데, 저는 당연히 돈 주실 줄 알았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해서 티로 만들어서 파시고, 그냥 상호 장사할 때 쓰시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그리고 뭘 줬는지 알아요? 티? 아니요? 요만한 추파춥스 있어요. 추파춥스랑. 추파추스로 때우시려고? 존나 필요 없는 어떤 장갑? 아무튼 그런 거 주시고, 그랬죠. 근데 저는 사실 돈 안 줄 것 같은 낌새가 있었지만. 근데 그래도 티셔츠라도 주지. 진짜.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거. 아무튼, 돈을 안 줄 낌새는 있었지만,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내가 이거 해주면 동생이 좀 편하게 하려나 싶으니까 이거 해준 거였는데. 해준 건데, 호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진짜. 당연시 된다니까요. 그냥 해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저희 하나의 가치고 저희 하나의 무기인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인데 이런 식으로 후려쳐지니까 더 속상한 거죠. 그쵸. 어렸을 때 이러려고 미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이렇게 사장하고 손님만 진상절을 풀었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진상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에서는 진상은 없었는데 일하는데 업장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어떤 데는 진짜 비즈니스여서 일 끝나고 교통편에서도 만났는데도 인사를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딱 있죠. 업장에서 왔을 때만 아는 척하고 딱 일의 관계로 들어가고 회식 일절 없어. 이런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식 많아. 너무 좋아. 사람 너무 좋아. 나 인스타 너무 좋아. 약간 이런 식의 업장도 있었고, 아니면 1인 닭강정은 저 혼자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좀 듣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든 알바를 그냥 저 혼자 했었어가지고 그런 사람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거 캔들 알바할 때는 제가 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그렇게 회식 많은 알바 자리가 좋아요? 아니면 그냥 없는 거? 좀 없는 거? 네, 그냥 저는 그 미술학원에서 알바할 때도 제가 이제 뭔가 소매나 수채화 하는 반이었고, 만화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끔 저한테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분이었었는데 네. 저보다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탔는데도 그냥 인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뒤로도 인사를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미술학원 알바 특이 어린 아이들이 많은 미술학원일수록 이게 미술학원인지 어린이집인지 모를 그런 때가 많거든요. 아동이요? 뭐 중학생도 있을 때도 라면 파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라면 파티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끓이고 그 파티를 세팅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기도 했죠. 저는 아동미술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아동미술 학원 다녔을 때 있었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고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그 애기들이 만들기 힘든 단계까지 그러니까 1시간의 수업이면 1시간 분량을 하려면 엄청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제가 다 만들어 놓고 걔네는 1시간 분량만 하면 집에 갈 수 있게끔 제가 교구를 만들어 놓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고용이 됐는데 저보고 어디에 지원을 나가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가 경복궁을 투어하는 학원이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업무가 아닌 일을 지원을 나간 거죠. 근데 거기서 사단이 났죠. 무슨 사단? 거기에 있던 그 대표님이 다른 직원이 오늘 하루에 수업할 것을 다 그분 가방에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걸 모르시고 티켓이 어딨냐 저보고 저는 첫날 갔는데 티켓 어딨냐 빨리 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업무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인수인계 받을 때 자기가 그 직원분이 자기가 다 알아서 잘 준비해놨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그거 그냥 따라다니시면서 사진 찍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대표님이 저한테 티켓 내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24살 미만이니까 무료 티켓이었는데 일단은 저도 바보 같았던 게 그걸 그냥 드렸어요. 뭐 어차피 그때 업체에서 계속 애기들을 들여보내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 앞에서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본인 티켓을요? 네, 제 티켓을요. 근데 저는 24살이니까 무료 티켓이고 그분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5,000원인가 3,000원 냈어야 됐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드린 거죠. 저도 그걸 몰랐어가지고. 근데 드렸는데 그거를 보시고 약간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에? 약간 이 무료 티켓 주면 어떡하냐 나는 5,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거 티켓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급하니까 그걸 드린 거죠. 지금 막 경복궁에 들어가가지고 막 애기들 데리고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걸 드렸었는데 근데 그랬는데 거기 앞에 학부모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앞에 들여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 상황에 저한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학부모들 앞에서. 그 몇십 명이 있는 앞에서. 근데 몰아붙이고. 네. 근데 저는 그때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다른 직원한테 할 일이고 저는 일개 아르바이트생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서 이 사람도 득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로. 근데 그렇게 하고 알고 봤더니 그 티켓을 다 직원분이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허둥지둥 되면서 그 티켓을 어른용 티켓을 3,000원인가 구매했을 때는 이미 그 대표님은 다 들어간 상황이고 그럼 본인 티켓을 그러니까 대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그 티켓을 좀 산 거였어요? 네네. 그렇게 사러 갔는데 이미 다른 강사들이나 다 들어갔고 저만 뻘짓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을 잘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는 그 미술학원이나 애기들 돌보는 곳은 사진이 제일 중요해서 사진을 잘 못 찍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사진 지적을 한다거나 이런 걸 지적질을 엄청 했어요. 대표가 또? 네네. 잘 찍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고 그러고서 그냥 지나갔고 제가 그래도 인수인계 받았던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나 3,000원 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미 다 준비된 거였고 그래서 근데 심지어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복궁에 계속 돌아다니던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몇만 보를 걸어가면서 애들 사진 찍으면서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분이 그 착하신 분이 죄송하다고 대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죄송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 해주신 분이. 그래서 아 괜찮다 하고 그냥 3,000원 받고 끝나고 그러고 원래 다니던 그 미술학원에는 아 죄송한데 저 너무 힘들어서 여기 못 갈, 지원 못 갈 것 같고 지금 그냥 하는 미술학원 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거기서 했고 그리고 일 그만두기 전에 한 달? 저는 보통 일을 그만두기 전에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다음 사람을 뽑아야 되고 거기서도 새로운 인력 충원을 하는 기간이 한 달이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한 달 전에 가고 한 달 전에 딱 말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갑자기 저를 불러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했다고요, 대표가? 네. 두현 씨한테? 근데 막 미안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땐 내가 몰랐네. 이런 식으로 사과를 이렇게 무마하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참 그랬었어요. 참 더럽네요. 네. 그래서 학부모 앞에서 깨지고 돈도 3,000원이지만 깨지고 체력도 깨지고 정말 풍파가 많은. 네 그랬었어요. 저 지금 또 생각나는 다른 알바 썰이 생각났는데 그 제가 외부에서 미술학원 외에 했던 알바 중에 또 하나가 은행에서 알바했었거든요. 오! 국민은행에서 이제 대외 활동으로 2개월 동안 알바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좀 뭔가 아 역시 좀 큰 데서 해야 다들 잘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서도 그 은행 점장님이 저를 조금 약간 뭐랄까 안 입곱게 본 건 아닌데 계속 저를 주시하고 계셨어요. 그게 뭔가 고객님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제 창구에서 기다리지 말고 핸드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핸드폰으로 해결하는 걸 도와드립니다. 약간 그런 일을 하는 제가 업무였는데 다른 청정분이나 뭐 계장님이나 은행 회원님들은 다들 저를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은행 지점장님이 맨날 저를 이제 보면서 왜 적극적으로 더 안 하냐 하면서 막 대신 자기가 와서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일이 안 바쁘신가? 그러니까 그래도 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알바 얘기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알바 뭐 했는지만 썰만 풀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알바할 때 태도는 사실 그냥 돈을 그냥 벌러 갔으면 그냥 책임감 있게 배운 일 제대로 하고 뭐 진상이 나타났을 때 매니저 체계가 잘 돼 있으면 매니저님께 그냥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는 게 제일 진상이나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일이 흘러갔고 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 말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20살 딱 되자마자 알바하면 말도 허둥지둥하게 좀 안절부절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좀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면서 본인 일도 열심히 잘 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 설명을 잘 해서 그 위에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능력이 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걸 좀 태도를 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좀 많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두현 씨는 좀 뭐랄까 어른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쉬운 알바만 찾아 해서 그 학교 근로도 진짜 오래 했거든요.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도 하고 무슨 근데 거기서도 사회생활을 배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형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각자 앉아서 공부를 하든 뭐 핸드폰을 보든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띵동 이게 울려요. 그러면은 그때 가는 거예요. 띵동 울리면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아주 쉬운 알바요. 그리고 뭐 업무하는 중에 직장도 요즘 본인 이름 안 쓰고 주디, 제임스, 톰 이런 거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한 업장에서 그걸 했었어요. 그걸 하니까 저랑 일과 일상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톰이 저예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톰인 상황에? 그럼 좀 분리가 되고 이 손님들한테 제 신원을 안 밝혀도 되는 막 굳이 진상이 와서 너 누군데 뭐 이렇게 하면 전 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그쵸. 분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 일상하고. 그래서 그때 통일 상황에 했던 실수는 그냥 별로 큰 실수도 아니었겠거니와 그냥 집에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넘길 수 있더라고요. 실수는 톰이 한 거고 두현이가 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네요. 보니까 좀 과장된 걸 수도 있지만 살짝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알바를 하면서 보람찼던 경험이 있어요? 알바하면서 보람찼던 경험이요?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학생들이 뭐 학교에 붙거나 이럴 때도 보람찼고요. 하나는 되게 그 키즈 카페 다닐 때 그 애기가 적응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 애기가 점점 적응을 하면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어머니가 맡기고 가는 시간이. 근데 그렇게 되는 걸 보는 게 뭐 5분이었던 시간이 10분이 되고 10분이었던 시간이 30분이 되고 막 이렇게 길게 되는 걸 보면서 좀 보람이 있었고 그래도 내가 잘 애기를 케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어머니가 그 다음에 빵을 엄청 많이 사오셨어요. 오. 두현 씨를 위해? 아니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 은행에서 알바하면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노인분들 사실 그 은행이랑 관련 없는 업무로 오실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은행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뭐 종소세나 아니면은 뭐 홈택스 사용 방법 이런 거를 몰라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중년 여성분이 오셨는데 제가 뭘 도와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시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커피를 사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서 계세요. 너무 고마워서요 이러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고 그때 그저 점장한테 맨날 그 눈치밥 먹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했던 순간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감사했던 순간이 아마 작게라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기억을 다 저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험난한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 중에 진짜 다 험난한 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보람차게 성장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알바를 할 때 좀 신경 쓰이고 약간 내가 알바를 많이 좀 적극적으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약을 진짜 제대로 해주는 데가 온갖 꼼수를 써가면서 하는 데들이 진짜 많고. 맞아요. 근로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닭강정집은 현금으로 줬어요, 돈을. 신고도 안 하겠다, 그냥. 네, 그냥 돈 봉투에 주는 게 더 좋지 않냐면서 현금으로 줬었어요. 그건 근데 사실 탈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근로장려금을 그 일한 만큼을 보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근로계약서 쓰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참 쩝. 짭.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 맞아요. 그리고 막 세금도 제대로 떼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알바생이 뭔가 해달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말하기도 내가 말해도 되나 싶을 어렸을 때 때도 그랬어요. 많고. 진짜. 근데 사실 이러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알바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계약서를 써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업무를 제공하는데. 맞아요. 계약서를 안 쓰면 진짜 국가에서 지원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버는 소득이 진짜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고할 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은 주휴수당 안 주려고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요즘이 아니라 우리 때도 그랬다 했죠. 14시간만 채우게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무슨 그게 뭐라 그러죠? 다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이렇게 맞아. 하는. SPA 브랜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넣었었는데 그런 데들 다 주 14시간, 주 14시간 이런 데 진짜 그러니까 많았고. 주휴수당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가 있었어요. 진짜 귀찮을 것 같지 않아? 레전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맞아. 저도 비슷하게 알바를 3.3으로 고용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냥 프리랜서처럼. 개인 소득자로 계약을 해서 이제 하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이렇게 고용을 안 하고 그냥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진짜 많이 당했고 이것도 어떤 꼼수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꼼수를 은근 많이 당했네요. 돈을 받으면서도. 근데 알바비 들어오면 기분이 어땠어요? 좀? 처음에? 근데 좋긴 했어요. 이거 내가 돈을 벌었다고? 이 무지량이가? 그니까 약간 돈 버는 게 쉽진 않구나. 맞아. 뿌듯하면서도 진짜 돈 벌기 어렵다. 돈 벌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서도 저는 끊이지 않고 계속 어디 꿀알바 없나? 어디 내가 잘할 수 있는 알바 없나? 하면서 계속 근로장학생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그래서 또 이제 학교 안에서 신문사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걸 하면은 이제 그 근로 돈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한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그거는 학기별로 돈을 줘요. 이렇게 매달 주는 게 아니라. 괜찮다. 꽤 그쵸? 괜찮네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좀 업무 강도가 빡세죠. 그냥 모든 그냥 수업 외의 시간을 거기다 써야 되는 것처럼.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 뭐 특히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의외로 찾아보면은 학교에서 돈을 많이 주는 많이는 안 줘도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키장이나 에버랜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면 어트랙션 막 이런 거 해야 되나? 근데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청소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사람 안 만나고. 저번에 보니까 예식장에서 일할 때도 처음에는 응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이 모자라서 디저트 파티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소규모 웨딩이어가지고. 근데 디저트 파티에 가니까 사람을 안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조용하게 일할 수 있고. 네. 아니 조용하지만 은근히 급한. 그래서 저는 과일도 처음에 못 깎았는데 이제 진짜 와 대단. 나 전 과일 못 깎아야지. 저는 과일 깎고 디저트 이런 거. 약간 알바가 생존력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눈치도 엄청 보고 근데 눈치를 좀 기르는 것 같아요. 남 눈치를 기르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 능력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또 하고 싶어 알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네. 우리가 또 알바 50대 가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할 수도 있고. 지금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옛날부터 꾸준히 카페 알바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특히 저는 스타벅스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알게 됐죠.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특히 프랜차이즈. 맞아요. 시급료는. 메가커피가 진짜 헬이래요. 그니까. 이번에 팥빙수 같은 거 맞아. 유행했을 때. 맞아. 저는 사실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더벤티 어디든 스타벅스도 그렇고 거기 알바분들 일하시는 거 보면은 이분들은 최저시급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 최저시급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만 원, 15,000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주말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만을. 진짜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일 머리도 좋아야 되고 진짜 많은 손도 빨라야 돼. 종합예술. 그런 것들인데 너무 그런 분들을 조금 약간 돈으로서는 많이 대우를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너무 바쁜 알바 보다 보면은 너무 사장님이 미워져. 사장님 이 알바생들 이렇게 대우하실 겁니까? 대우하실 겁니까? 복지를 좋게 해주시라고요.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죠. 그 사정은 모르니까. 그렇긴 하죠. 저는 아르바이트 뭐 해보지? 저는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올리브영. 올리브영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재고 정리 잘하는 성격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꺼리가 꺼려졌어요. 저 들으니까 막 추천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면 화장품 좀 잘 알아야 되지 않나? 그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알바를 또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요즘은 또 어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여름까지 했던 것 같아서. 작년 여름. 그때는 뭐 했었어요? 작년 여름이 파스타집.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고 만약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 알바할 마음 있으니 사장님들 제발 날 불러줘. 근데 알바도 정말
일단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맞아요. 알바 천국 홈페이지에서 볼 때는 막연하고 무섭고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가서 못하더라도 일단 넣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넣어보고 어차피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20살 되신 분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음. 다들 넣어보시고 전 그러니까. 포장 알바 해보고 싶더라고요. 포장 알바? 네네네. 포장 알바도 괜찮네요. 네, 전 포장 알바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 이번에 좀 단순 노동 쪽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용돈 버시고 생활에 보트 쓰시고 코 묻은 돈 열심히 아껴 쓰시고. 맞아요. 어렵게 번 돈이기 때문에 재밌게 사시면 그래 맞아. 좋겠어요. 그리고 알바 도 받았다고 해서 뭐 부모님 용돈 드리거나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필수는 아니다. 자신을 위해 써라. 그런가요? 아닌가요? 전 용돈 드리긴 했어요. 근데 저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처음 알바 해본 거니까 학생분들은 약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시나 좀 맛을 본 쓰디쓴 그러니까. 사회 첫 쓰디쓴 맛을 봤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맞아요. 자기 1인분 할 줄 아는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알바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안 해보실 분은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하지 마라. 아니 근데 가능한 해도 나쁘지 않다. 해도 나쁘지 않다. 뭐 친구들이랑 알바해도 재밌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가 알바 얘기로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다 들어주실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가 정말 개인적인 알바 썰부터 시작해서 뭐지? 그 근로계약서나 세금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사실 알바를 우리가 경험해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길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저희의 이런 긴 장대한 역사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음성은요. 유튜브로 보시면 저희의 얼굴 가려졌지만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에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를 만들 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는 만나이 클럽이었고요. 저는 해보기 두현이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